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혈관 건강의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혈관이 막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 음식 한 줌이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단번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수십 년에 걸쳐 다가오는 결과입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히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막히기 시작한 혈관이라도 제때 관리하면 다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속 찌꺼기를 물청소로 씻어내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관을 청소하는 3가지 과일과 반대로 혈관을 더 망가뜨리는 4가지 나쁜 습관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하시는 그 한 줌의 과일이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과일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과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잡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수십 년의 건강을 바꾼다 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줌 30초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 나이가 벌써 70인데 지금 과일 몇 개 더 먹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본 결과 바로 그 질문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혈관은 더 빠르게 굳어가고 꾸준히 실천하는 순간 혈관은 놀랍도록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혹은 작은 시골 마을이라도 좋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라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은 건강을 지키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10년 뒤, 아니 20년 뒤에도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혈관을 살리는 과일 3가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열매 하나가 거대한 혈관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블루베리 이야기입니다. 손가락 끝에 올려놓으면 작고 귀엽지만 그 속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안토시아닌, 안토치아닌. 이 성분은 블루베리의 보랏빛을 만드는 색소이자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혈관벽, 특히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마치 매끈한 타일처럼 피가 흐르는 길을 매끄럽게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들러붙습니다.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빗자루처럼 작용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주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블루베리를 한 컵 정도 섭취한 사람들은 혈관 탄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평균 5mmHg가량 낮아졌다고 합니다. 5mmHg라면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심장학회에서는 뇌경색 위험을 10% 가까이 줄이는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단 한 줌의 과일이 이렇게 강력한 차이를 만든다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블루베리가 혈관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효과를 보려면 채소 운동 생활 습관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임상 경험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 한 줌의 블루베리가 생활 습관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꼭 생으로 먼저 먹어야 할까요? 냉동 제품은 효과가 없나요? 실제로 냉동 블루베리도 안토시아닌이 잘 보존됩니다. 오히려 냉동은 제철이 아닐 때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시럽에 절인 제품이나 설탕이 첨가된 블루베리 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건 블루베리가 아니라 당분 폭탄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늘 피곤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혈압은 150을 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한 줌씩 넣어 드시기 시작하면서 6개월 만에 혈압이 135까지 내려가고 다리 저림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다시 걸을 힘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단지 혈관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류가 개선되면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과일 하나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블루베리를 하루 한 줌 요거트에 넣어도 좋고 샐러드 위에 뿌려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씹어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터자입니다. 하루만 먹는 건 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블루베리 외에도 또 다른 2가지 과일,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까지 알려드립니다. 꼭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석류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손에 들면 다소 까다롭고 알알이 꺼내야 하는 불편한 과일.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붉은 빛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바로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 폴리페놀과 푸니찰라긴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석류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과일 머자이라고 불렸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이미지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에서는 석류가 단순히 여성의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을 넘어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핵심 열쇠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유명한 임상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석류 주스를 매일 한 잔씩 섭취하게 했더니 1년 후 혈압이 평균 12% 낮아졌고 혈중 동맥경화 지표가 30% 가까이 개선되었습니다.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경색과 심근경색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변화입니다. 작은 과일 하나가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는 석류 주스가 좋다고 해도 시판되는 제품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직접 알맹이를 드세요. 주스를 선택하더라도 무가당 100% 원액을 고르세요.
결국 건강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석류를 꺼내기가 귀찮아서 그냥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귀찮음을 이겨낸 분들은 5년 뒤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작은 불편함이 큰 안도를 가져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늘 피곤을 호소하셨습니다. 아내분이 매일 아침 석류알을 작은 컵에 담아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2달 뒤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당 수치도 완만하게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은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석류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 내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 생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자동차 도로를 예로 들자면 차선이 넓어지고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치매 위험도 줄어듭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석류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기대만큼 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도 분명한 차이는 존재한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효과가 결국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석류가 있다면 오늘 저녁 하나를 꺼내 보시겠습니까? 알맹이를 입안에 넣으면 터지는 그 새콤달콤한 맛 속에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 붉은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하나를 꺼내 먹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석류.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과일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지켜주는 숨은 무기입니다.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가장 흔하게 올라오는 과일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입니다. 흔하디 흔한 이 과일이 사실은 혈관 건강을 지켜내는 강력한 무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포도의 껍질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젊음의 스위치라고 불리는 SERT1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죠.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레스베라트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분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혈전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즉, 뇌경색을 일으키는 핏덩이가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억제해주는 것입니다. 작은 과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의 양은 실제로 너무 적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레스베라트롤의 농도가 실험실 연구에 비해 식품에서는 낮은 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포도는 쓸모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 외에도 플라보노이드, 케르세틴타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전체를 보호하는 데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전체 음식의 조화로운 효과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술자리를 즐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술보다는 포도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포도를 한 줌씩 드셨는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20% 가까이 낮아졌고 혈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몸이 가볍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포도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섭취가 쉽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석류는 손질이 번거롭지만 포도는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씨 없는 품종도 많아져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지요.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포도주스나 건포도처럼 당분이 농축된 형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혈관을 살리려다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포도주, 특히 적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역시 레스베라트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하루 한 잔 이 좋다는 말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결국 간과 혈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포도의 이점을 얻으려면 술보다는 과일 자체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포도 몇 알 올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10년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 장애, 기억 상실 같은 뇌경색의 후유증입니다. 하지만 포도 한 줌은 그 위험을 줄여주고 여러분이 여전히 걸으며 대화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이제 3가지 과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석류포도. 이 3가지는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고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나쁜 선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는 것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과일 블루베리, 석류포도의 놀라운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양과 방법을 모르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일 섭취의 okge, 황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IFAO와 각국의 영양학회에서는 성인에게 하루 2개 50g 정도의 과일을 권장합니다. 이는 대략 주먹 2개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줌이라는 표현은 왜 중요할까요? 과일마다 크기와 칼로리가 다르지만 노년기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항산화 성분의 최소량을 충족하려면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한 줌에 약 607유시발 석류는 반 개에서 1개 정도, 포도는 철비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의 당분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혈관을 지키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몰아서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흔히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일은 아침에 먹어야 할까요? 저녁에 먹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는 아침이나 점심 같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섭취한 과일의 당분은 에너지로 소모되고 밤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야식으로 과일을 먹는 습관을 꼭 줄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과일은 껍질째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와 포도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석류 역시 알맹이 속 막을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해도 그 속에 영양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분은 늘 과일은 살찐다는 생각 때문에 과일을 멀리 하셨습니다. 대신 과자와 빵을 자주 드셨죠. 하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자 하루 한 줌의 과일로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석류알 몇 개 블루베리, 조금 포도 몇 알. 단순한 변화였지만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2kg로 줄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없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식탁에 작은 그릇 하나를 두고 매일 한 줌의 과일을 담아 드셔보세요. 아침 식사에 곁들여도 좋고 오후 간식으로 차와 함께 곁들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화입니다. 하루 빠지면 괜찮지만 일주일을 건너뛰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과일보다 채소를 우선하라고 말합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채소가 줄 수 없는 색깔과 향, 그리고 항산화에 힘을 준다. 채소와 과일은 대체제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채소는 기본 과일은 보너스이자 방패인 셈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줌. 이 단순한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을 병상에 눕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손을 잡고 걷게 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줌의 과일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조카운 좋은 과일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습관이 계속된다면 효과는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대로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나쁜 선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과일 주스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몸에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도 당연히 건강에 좋다는 생각 많이들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콤한 과일 주스. 사실은 혈관을 망치는 첫 번째 덫입니다. 왜일까요?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는 껍질과 과육 속에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스로 갈아버리면 섬유질은 대부분 사라지고 남는 건 순수한 과당과 포도당의 덩어리입니다. 한 잔의 주스 속에는 사과 34개 오렌지, 23개의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혈관 안에서는 폭발적인 당분 폭탄이 터지는 셈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한 잔 이상의 과일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무려 21% 높아졌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마신 주스가 오히려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던 겁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100% 착즙 주스라면 괜찮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100% 주스라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흡수가 더 빨라져서 혈관에 큰 부담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하다, 면역력을 높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오렌지 주스를 큰 컵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당화혈색소가 6.8까지 올라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줄만 알았는데 내 몸을 해치고 있었군요. 이후 과일 주스를 끊고 대신 사과 반 개를 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섬유질 덕분에 포만감도 생기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늘 과일 주스를 채워두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주스는 물처럼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혈관을 공격하는 달콤한 칼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일의 장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껍질째, 알맹이째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 그렇게 해야 혈관에 진짜 약이 됩니다. 주스로 마시는 순간 약은 독으로 변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씹기 어려운 환자분들이나 급성 탈수 상태일 때는 주스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특수한 상황일 뿐 일상적인 습관으로 마시는 것은 절대 권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단 한 잔의 달콤한 주스가 몇 시간 동안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이 손상이 반복되면 결국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고 혈관이 좁아지며 뇌경색의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주스를 줄이고 대신 사과 반 개 포도 한 줌을 씹어 드셔보세요. 아마 배도 더 든든하고 몸도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좋은 과일을 먹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주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두 번째 함정. 그것은 바로 말린 과일 간식입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건강식 코너에서 꼭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린 과일, 흔히 건포도 말린 망고 바나나 칩 같은 간식들이죠. 겉으로 보기엔 참 건강해 보입니다. 천연 과일로 만들었으니 몸에 좋겠지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혈관을 망치는 두 번째 큰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을 말리면 수분은 빠져나가고 당분은 농축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생과일보다 몇 배 더 많은 당분과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파는 말린 과일 대부분은 보존과 색깔을 위해 설탕 시럽을 입히거나 당분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겉모습은 건강식이지만 실제로는 사탕과 다름없는 당분 폭탄이 되는 것이죠. 미국 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말린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같은 양의 신선 과일을 먹는 사람들보다 혈당 변동폭이 훨씬 크고 체중 증가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선택한 간식이 오히려 혈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입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무가당 말린 과일은 여전히 항산화 성분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년기의 혈관은 당분과 칼로리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항산화 성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당의 안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늘 건강에 신경을 쓰셔서 간식을 과자 대신 말린 망고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체중이 4kg로 늘고 혈당이 7.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건강한 간식을 먹고 있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졌네요. 결국 무가당 신선 과일로 바꾸시고 나서야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건포도나 말린 과일 봉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조금씩만 먹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드시지만 그 조금이 매일 쌓이면 혈관에는 큰 짐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TV를 보면서 무심코 집어먹는 습관은 당분이 그대로 혈액 속에 쌓여 뇌경색 위험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과일을 껍질째, 알맹이째 드시는 것입니다. 말린 과일의 장점은 휴대성이지만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약간의 번거로움이 필요합니다. 사과 반 개를 깎아놓고 포도 몇 알을 씻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편리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간의 편리함은 달콤하지만 5년 뒤 병원 침대에서의 후회는 쓰디습니다. 반대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10년 뒤에도 손주와 공원에서 걸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건강은 늘 작은 차이에서 갈립니다. 말린 과일 한 줌과 신선한 과일 한 줌. 그 차이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함정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더 자주 범하는 세 번째 나쁜 습관. 그것은 바로 밤마다 과일을 먹는 습관, 즉 야식 과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출출할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자보다는 낫겠지 하며 드는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과일은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식으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혈관을 조용히 해치는 세 번째 큰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과일에는 기본적으로 과당, 프룩토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과당이 에너지로 쓰이지만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 대부분이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이 지방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뇌경색의 위험을 서서히 키웁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늦은 밤에 과일을 포함한 당분 섭취가 잦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5%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다는 것은 밤새 혈관이 쉴 틈 없이 혹사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눈이 잘 안 떠진다면 그 원인이 어젯밤 늦은 과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 일부는 과일은 어쨌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니 다른 야식보다는 낫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입니다. 노년기의 혈관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합니다. 따라서 밤에 과일을 습관처럼 먹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6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드시고 늘 과일은 건강식이라며 자기 전 사과 1개, 포도 몇 알을 드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차 혈압이 오르고 아침 혈당도 높아졌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저녁 과일을 줄이고 대신 낮에 드시도록 했더니 불과 2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과일을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과일은 아침과 점심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채소 스틱이나 따뜻한 허브차가 더 적합합니다.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잠들기 직전의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밤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당뇨와 뇌혈관 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단지 포도 몇 알만 먹었을 뿐인데 하면서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위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과일 대신 미지근한 물 1잔으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처음엔 허전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아침의 몸 상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더 가볍고 더 개운하고 혈관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이제 세 번째 나쁜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함정은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식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살 빼려면 과일만 먹어라. 특히 여름철이나 특별한 날을 앞두고 하루 3끼를 과일로만 채우는 과일식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해치는 네 번째 큰 함정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단기간에는 체중이 빠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수분과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살이 더 쉽게 찌고 혈관은 더 빨리 손상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에서 과일식 다이어트를 2주간 진행한 그룹은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혈중 중성지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는 겉보기 건강과 실제 건강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짧은 기간의 과일식은
해독 디톡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상 노년기에는 해독보다 영양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며칠 버틸 수 있겠지만 60세 이후에는 작은 영양 불균형도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4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TV에서 본 7일 과일 해독법을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3kg 줄고 피부도 맑아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고 검사 결과 근육 손실과 빈혈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상 식단으로 돌아오신 후에야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몸속은 무너지고 있었네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드시는 과일은 약입니까? 아니면 독입니까? 과일 그 자체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으면 독으로 변합니다. 하루 한 줌 식사와 함께 즐기는 과일은 혈관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그러나 세 끼를 과일로만 채우는 순간 단백질과 지방의 결핍은 혈관을 약하게 하고 뇌를 지키는 힘까지 앗아갑니다. 균형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와 함께, 점심에는 석류알 몇 개를 샐러드와 함께, 저녁에는 포도 몇 알을 곁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함께라는 원칙입니다. 과일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어야 합니다. 주연은 여전히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일부터 과일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결심이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허리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건 손주와 함께 걷는 다리 힘이고 배우자와 함께 웃는 심장 박동입니다. 이제 4가지 나쁜 습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달콤한 과일 주스, 말린 과일 간식, 야식 과일, 그리고 균형 잃은 과일식 다이어트. 이 함정을 피해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정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과일과 나쁜 습관을 한눈에 대비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을 지키는 좋은 과일과 조심해야 할 나쁜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고르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작은 과일 한 줌에 이렇게 큰 의미를 두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과일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이고 노년의 자유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블루베리를 먹으며 아침 햇살을 느끼는 순간, 석류알이 톡 터지며 입안을 채우는 상쾌한 순간, 포도의 달콤한 향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이 작은 경험들은 단지 미각의 즐거움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혈관을 지키고 뇌를 살리는 선물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서 힘들었는데 요즘은 다시 여유 있게 오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납니다. 이런 말씀이야말로 의사인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혈관이 살아난다는 것은 곧 삶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근거는 분명합니다. 꾸준한 과일 섭취는 뇌경색 위험을 잉 30% 줄이고 심장마비 위험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일들이 우리 삶에 주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웃을 힘이 돌아오고 가족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체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노년은 어떤 모습입니까? 병원 침대 위에서 링거를 맞으며 하루를 보내는 노년입니까? 아니면 손주 손을 잡고 공원에서 걸으며 노을을 바라보는 노년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작은 선택이 그 길을 갈라놓습니다. 과일 한 줌은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뒤에 나를 지켜내는 작은 보험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물론 과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일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을 심는 사람과 심지 않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심은 사람은 생생한 노년을 맞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빨리 지쳐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블루베리 한 줌 석류, 몇 알포도 몇 알을 식탁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드십시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일이 주는 이 작은 선물을 매일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생생한 노년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과일 vs 나쁜 습관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 실질적 의미를 주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좋은 음식들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작은 열매 속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씻어내며 젊음을 지켜줍니다. 석류 붉은 알맹이의 폴리페놀과 푸니칼라긴이 혈압을 낮추고 뇌를 보호합니다. 포도 껍질 속 레스베라트롤이 혈전을 막고 세포의 노화를 늦춥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은 마치 작은 수호자처럼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친구들입니다. 꾸준히 함께한다면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습관들은 어떻습니까? 달콤한 과일, 주스 비타민보다 설탕이 더 많은 당분 폭탄, 보기엔 건강한 듯한 말린 과일 간식, 사실은 사탕과 다를 바 없는 함정, 괜찮겠지 하며 먹는 야식 과일 밤새 혈관을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공격자, 겉보기엔 날씬해 보이지만 속은 망가뜨리는 과일식 다이어트. 이 네 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갉아먹고 뇌경색의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비해보니 어떠신가요? 좋은 음식은 우리를 살리고 나쁜 습관은 우리를 해칩니다. 마치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은 게 아닐까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줌의 과일이 내일의 혈관을 바꾸고 오늘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5년 뒤에 뇌를 지켜냅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실 건가요? 블루베리, 석류포도에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달콤한 주스와 말린 과일의 유혹에 흔들리시겠습니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동행자로서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전히 걷고, 여전히 웃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정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나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과일 한 줌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블루베리의 푸른빛 석류에 붉은 알맹이 포도의 은은한 달콤함. 이 세 가지 과일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고 뇌를 살리고 삶을 다시 빛나게 하는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쁜 습관 4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과일 주스 말린 과일, 야식 과일 균형 없는 과일식 다이어트. 이 습관들은 조용히 혈관을 해치고
여러분의 노년을 더 힘겹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음식을 집어들지, 언제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5년 뒤,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병상에 누워 의사의 손을 잡고 있을지, 아니면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지. 그 길은 지금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작은 그릇 하나를 준비해보세요. 그 안에 블루베리 몇 알 석류 알맹이, 몇 개 포도 몇 알을 담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드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마음까지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과일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혹은 작은 마을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작은 선행입니다. 여러분이 누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혈관은 다시 열릴 수 있고 몸은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